박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제 12시간도 남지 않았죠. 제19대 대선 5당, 5당의 마지막 선거 유세 전략 지금 들어보고 있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1부에서 문재인 후보 측과 말씀 나눠봤죠. 박광원 선대위 본부장이었고요. 자, 이어서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선대위 전화 연결해서 황우혁 공동선대위원장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시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 조기 대선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무엇보다도 국민께서 제일 지금 크게 생각하시는 북핵 위협으로부터의 네. 우리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그야말로 중대한 선거라고 보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홍준표 후보가 단호하면서도 확실한 공약을 제시해 왔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판세 변화도 있었고, 또 네. 지지율 변화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홍 후보 자신이 지금 이제 골든 크로스 네. 부분에 언급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네. 6, 7%로 어려웠죠. 네. 근데 이제는, 회복이 되어서, 네. 또 그리고 그 틀이 참, 잘 형성됐다고 봐요. 예. 저희 쪽에서는 이제 실질적인 단일화를 이루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에 반해서 이제 상대방 측에서는 이제 주로 호남표, 진보 진영, 또 청년표 이쪽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오히려 이것이 호남은 안철수 후보와 나누게 되고요. 네. 진보 진영은 신상정 후보와 나누는 모습이고요. 예. 최근에는 청년에 대해서도 유승민 후보가 많이 이 부분에 지지를 받지 않나 싶어서요. 예. 그거에 비해서는 이거 틀도 이제 괜찮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김종필 정말 그야말로 정치 대선배시죠. 네. 충청 민심도 반영하시고 예. 또 그동안 거의 정확한 판단을 해오셨던 분도 예. 이제 홍 후보의 당선을 점치시고 계시고 구글마저도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표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이제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겠는가 하고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실질적인 그 뭐 단일화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제 특별 지시 형태로 바른정당 탈당 의원 전원을 일괄 복당시켰지 않습니까? 네네. 당원권이 정지되었던 김재현 의원 그리고 윤상영 의원 등 친박 핵심 의원 징계도 모두 해제하셨고요. 네네. 일종의 보수 결집을 위한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당이 되는 거는 특히 이제 저희 당은 예. 아주 이 패러다임이 넓었고 그동안도 역사가 깊어서 기복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바닷물이 강물을 가르지 않듯이 해부 양수의 심정으로 우선 하나로 뭉친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차차차 정리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지금 다 합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보수 결집을 위한 승부수라고 뭐 해석할 부분도 충분히 있겠지만 또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분 한 분 한 분의 정치적인 이제 앞날은 결국은 지역 주민과 국민이 예. 얼마나 지지해 주느냐에 달려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내의 여러 가지 문제는 차차차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역풍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의 많은 그동안에 합치되는 그러한 데 대한 그냥 따르신 거죠. 예. 후보께서. 네. 예. 홍준표 후보가 자신의 장인을 두고 영감탱인 이렇게 표현한 문제로 하루 종일 지금 언론이 지금도 아마 종편은 이야기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떤 영향이 줄까요, 투표에? 사실 우리 홍 후보의 어려운 시절을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예. 아마 그 장인 어른께서 싫어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의 상처가 돼서, 네. 이제 가정 내에, 가족 간의 문제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저도 옆에서 연설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 홍 후보의 이제 주안점은,
나중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네. 이제 제가 성공을 하고 나서 예. 당당하게 했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병간호도 많이 해드렸고 6개월씩이나 아주 효자 노릇을 했나 봐요. 예. 그리고 또 임종도 하고 나중엔 화해도 장인어른과 하고 그래서 예. 그러한 미담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무엇보다도 그 장인이 가장 바라는 것은 섹시 잘 사랑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우리 홍 후보는 정말 일편단심 아주 그 정치권에서 유명하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그 표현 자체는 이제 가족 간에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속으로 웅얼웅얼거리고 이제 집안에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이제 보편적인 일반적인 노인 폄하니 또는 어떤 특정한 그러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예. 조금 그러니까 사정이 좀 다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과거에 뭐 잘 아시겠지만 모 대선 후보는 노인 편하 발언을 하셨다가 그렇죠. 큰 곤욕을 네. 치렀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인 표현을 그렇게 했다면은 예. 이거는 조금 이제 그 자기 하도 그 무시해서 네. 장인어른께서 결혼도 반대하고 네. 무시하고 막 이러신 거에 대한 이제 좀 섭섭한 가슴에 상처가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께서 이제 유세 과정에서 말씀하신 네. 내용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네. 약간 좀 이렇게 방송용으로 적절치 않은 그런 말씀도 하신 걸 놓고 소위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벤치마킹 하신 건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반면에 이 보수의 네. 품격을 좀 깎아내렸다 이런 비판도 나올 만한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당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민들께서 쓰시는 그러한 어투나 네. 접근 방식, 자기 자신도 그렇게 서민의 아들로 커왔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아름답게 미사 여구를 한다든지 또는 이걸 돌려서 얘기한다든지 이런 걸 못한다고 그러면서 네. 이제 그렇죠. 이제 또 그러나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이 있으시면 아마 하나하나 또 달라지시겠죠. 네. 후보로서는요. 네. 예. 마지막 유세 장소는 어디로 정하셨습니까? 대한문 앞으로 했습니다. 예.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거기가 거기가 제일 넓고요. 예. 지금 제일 중심이 되는 곳이라 예. 아마 피날레를 그쪽에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 바른한국당, 바른정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후보와의 실질적인 좀 대타협이나 또는 네. 화해, 이게 좀 선행됐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았을 건데 보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은 그래도 남아 계시겠죠? 아유, 안타깝죠.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훌륭한 점도 있지만 네. 좀 대승적으로 이번에는 너무 나라가 어렵고 네. 당이 어려우니까 다 하나로 모았으면 하는 것인데 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앞에서 거기 네. 많이들 오셨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저는 일단 단일화의 큰 걸음은 띄어졌다 봅니다. 예. 앞에서 제가 애청자분이 네. 보내주신 문자 하나를 박광원 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에게 드렸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이 3941번님인데요. 이번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공약으로 낙하산 인사 근절시키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요? 대통령이 되시면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미루어 짐작해서 대답을 드린다면요. 네. 우리 홍 후보는 저는 계속 같이 국회의원도 하고 또 당일도 같이 보고 그랬지만 네. 소신이 분명하고 특별히 누구의 압력을 받거나 누가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네. 억압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본능적으로 저항을 하고 아주 강한 그런 데 대한 독자성을 확보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네. 인사 문제도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예. 낙하산보다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소신 인사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인사가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부터는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잘 조심하겠습니다. 이미 그 말씀 주신 거를 꼭 예.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노동부 장관으로 하시고 박정희 육군 대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뭐 이렇게 몇 번을 청거를 하신 것 같기도 해요.
워낙 요번에는 이제 인수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요번에는 너무 급하잖아요. 예. 준비 안 됐다는 거에 대한, 이제 아마 뭐 각 후보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만은요. 네. 바로 국정을 맡으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여러 가지 이제 또 청문회나 이런 걸 통해서 조정이 될 테니까요. 네네. 자, 끝으로 이제 홍준표 후보 지지 호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청자분들에게 우리 황우여 네. 공동선대위원장께서 이 홍준표 후보다 생각하시고 지지 호소 한 말씀 해주시죠. 나라가 심히 어렵고 국민들께서 지금 북핵,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교 안보 부분에 확고한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시고, 특별히 공약을 잘 살피셔서 특별히 청년들 공약, 또 사회 전반에 대한 공약, 특히 일자리와 또 나라의 경제 안정을 위하여 한 공약을 세세히 살피셔서 꼭 한 표 한 표가 총알보다도 무서운 나라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잘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홍준표 후보는 당당한 서민 대통령으로 새로운 역사를 열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감히 꼭 좀 투표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황우여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남자, 이 시사계의 진돗개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슈가 뭡니까? 다빈치 코드. 다빈치 코드요? 뭐 네. 암호 관련된 문제입니까? 암호를 제가 이제 좀 풀어드리겠다. 예. 그런 얘기고요. 예. 대선 마지막 날 각 후보의 마지막 유세 전략에 담긴 코드. 네. 네. 먼저 그럼 문재인 후보부터 말씀해 주세요. 예. 문재인 후보가 오늘 경부선을 타죠. 네. 예. 여의도 이제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아침에 열었고 네. 부산으로 갔습니다. 네. 부산에서부터 대구 거쳐서 충북 청주 거쳐서 제일 마지막으로 어디서 집중 유세를 벌이느냐. 네. 광화문 광장입니다. 네. 문재인 후보를 어떤 언론사는 광장파 이렇게 분류하기도 했죠. 예. 광장을 가장 많이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도 역시 이제 그 광장에서 예. 집중 유세 마무리를 하는데요. 예. 문재인 후보의 코드는 그래서 저는 이제 광장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렇군요. 광장 이퀄 이번 같은 경우는 촛불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안철수 후보는요? 안철수 후보는 과학입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지금 뭐 뚜벅이 그 유세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마지막 집중 유세지로 택한 곳이 어디냐? 대전입니다. 대전. 네. 네. 보통 네, 다른 후보들은 다 다른 데 거쳐서 결국은 서울에 와서 마무리를 짓는 이런 그렇죠. 모습인데 예. 안철수 후보만 유독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역시 이제 그 본인이 계속 이야기하던 4차 산업혁명. 네. 거기 핵심이 결국은 이제 과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학. 또 이제 대덕 연구단지도 있고. 네. 또 하니까 이제 바로 그쪽에 가서 본인의 정체성에 맞는 예. 그런 것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해서 마지막 집중 유세를 한다. 뭐 이런 계획. 예. 네. 그러면 뭐 홍준표 후보는 여쭤보지 않아도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어떻게 아십니까? 홍준표 후보 그러면 태극기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대한문 아시죠? 예. 네, 태극기 집회가 집중적으로 광화문 광장이 촛불 집회가 이루어진 곳이라면 예. 예. 대한문 앞에서는 태극기 집회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바로 그곳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 홍준표 후보는 오늘도 이제 경부선을 타고 부산에서부터 쫙 올라옵니다. 문재인 후보하고 동선이 사실상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두 후보가 막판에 이제 마지막 경쟁을 하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후보는 광화문 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딱 하는 거고요. 이 홍준표 후보는 대한문 앞에서 오늘 집중 유세를. 그럼 같은 시간에 하는 겁니까? 시간이 약간 차이는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름도요. 서울 대첩. 예. 두 분 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 대첩이라고 딱 명명을 아예 했네요. 네. 광화문이 갑자기 바다로 변하는 건 아니겠죠. 모세 기적에 따라서. 예, 뭐. 자, 그럼 심상정 후보는 어떤 방식입니까? 네. 심상정 후보는 그 역시 코드가 전 청년이다. 그러니까 이 심 후보가 오늘 오전에 어딜 갔냐면요.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 로 갔습니다. 회사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회사원들, IT 분야에 일하는. 그리고 오늘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특이한 오늘 선거 유세를 하거든요. 뭡니까? 그러니까 필리버스킹이라 그래서요. 예. 필리버스터를 하고 버스킹하고를 믹싱한 12시간 동안에 이제 그 집중 유세를 쫙 벌이겠다는 건데요. 그 장소가 어디냐? 신촌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쫙 모여 있는. 예, 그래서 12시간에 걸쳐서 2030 세대로 해서 본인의 청사진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 네. 그래서 심 후보의 코드는 청년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승민 후보도 비슷할 건데. 네. 유승민 후보 역시 청년입니다. 그렇죠. 예. 예. 비슷할 것 같아요. 같습니다. 같은데 글쎄요. 심상정 후보는 청년 뒤에 가로 열고 며느리감 가로 닫고 유승민 후보는 사위 가로 열고 사위감 가로 닫고 이게 아닌가 약간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좀 두 후보가 2030 세대에서 지금 반응이 지금 굉장히 좋다 보니 그러니까 마지막 유세를 그쪽에 집중하는 건데요. 유승민 후보는 오늘 오전에는 저 대전에 가서 대전도 뭐 유독 대학가를 돌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서울 올라와서도 서울 시내 주로 대학가 위주로 돌고 마지막 집중 유세지도 어디냐? 명동입니다. 명동. 아, 젊은 신촌과 명동 커플이 좀 많이 모이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좀 없어가지고. 요즘에 좀 다시 돌아왔습니까? 명동 쪽에 좀 없죠. 없죠.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 숫자가 줄다 보니까 사실은 청춘 남녀가 요즘에 조금 숫자가 늘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가봤더니.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걸 딱 제대로 읽고 지금 그쪽으로 딱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정하셨죠? 우리 이종훈 박사는 누구 찍으실지. 네,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모레 알려 주십시오. 출구조사입니다. 그렇습니까? 떨리는데요.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곽순의 뉴스 정면 승부 시간에서는 막판 선거 전략을 듣는다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호 1번부터 기호 5번까지 각 후보들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각 정당의 후보들의 마지막 표심을 여러 청취자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들 첫 1부와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광훈 공보단장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의 황우여 공동선대위원장 각각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봤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각 당의 공동선대위원장께 질문을 드리는 가운데 중요한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대신해서 꼭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중요한 순간에 꼭 여쭤보고 싶은 질문 있으시면 제게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상당히 각 정당마다 공통적으로 또 공정하게 분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또 정면승부 같은 그런 말씀을 질문 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께서 들어야셔야 될 그런 내용 또 각 정당에서 하셔야 될 말씀을 제가 아주 평이하게 전달하고 또 질문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보내주신 많은 문자 가운데 가장 공통적으로 좀 많은 부분이 낙하산 인사에 관한 질문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 3019번님 아니죠. 4051번님 문자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 태극기 중앙처럼 빨강색 파랑색으로 나뉘어지는 거 아닌지요. 우리나라가 빨리 헌재 하나가 되었으면 되는 날이 올 건지요. 이런 또 걱정 어린 문자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과 또 궁금한 점 많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제 한 12시간 남지 않은 제19대 대선의 이 선거 유세 끝으로 이제 내일에는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하셔야 될 날이 온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저희 뉴스 정면 승부 참여하셔서 좋은 질문 보내주시고 또 궁금한 점 해결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부 여기까지고요.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